손님은 집을 분석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을 느끼러 옵니다. 첫인상, 냄새, 밝기, 정리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이것. 이 5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왜 내 집이 잘 안 팔리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16년 차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황금일 부동산입니다. 대낮에 집을 보러 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거실은 컴컴하고 커튼은 다 쳐져 있고 어둠 속에 TV만 켜져 있고 이런 집 들어가서 보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여자 고객 한 분 모시고 갔던 집이 딱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편하게 보기 어려운 분위기라서 그 고객분도 빨리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못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집은 집값을 받고 금방 팔리고 어떤 집은 계속 안 팔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내놓으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아파트만 봐도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같은 집인데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몇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청소나 가격 같은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손님이 이 집을 왜 선택하는지 그 기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은 집을 보러 올 때 조건만 따지지 않습니다. 가격과 위치도 중요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지가 결정을 좌우합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배를 새로 하거나 가격만 낮추면 팔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결정이 납니다. 손님은 집을 분석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을 느끼러 옵니다. 첫인상, 냄새, 밝기, 정리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이것. 이 5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왜 내 집이 잘 안 팔리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에서 실제로 반응이 갈리는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입니다. 손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1차 판단을 합니다. 좋다, 별로다, 이 느낌이 거의 5초 안에 결정됩니다. 이걸 초도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처음 받은 인상이 뒤에 보는 것들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는 들어오자마자 첫 시야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보인다면 거실이 탁 트여 있어야 하고 창이 보인다면 창 쪽이 밝고 깨끗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짐이 많고 가구가 빽빽하게 차 있으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 손님은 단순히 짐이 많네 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관리가 잘 안 됐나? 생각보다 좁네? 답답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집은 좋은 집이라기보다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좋은 집입니다. 실제로 처음 맞이해 주시는 안주인의 밝은 표정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입니다. 냄새는 눈보다 먼저 작용합니다. 곰팡이 냄새, 하수구 냄새, 담배 냄새, 반려동물 냄새가 나는 순간 손님은 이유 없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집은 괜찮은데도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냄새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님이 하수구 냄새 때문에 싫어요 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마이너스가 됩니다. 느낌적으로 싫어진 집은 다시 보러 오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 곰팡이, 주방 기름때, 배수구 냄새, 반려동물 흔적은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방문 30분 전에는 환기를 해두시고 인위적인 향수를 너무 강하게 뿌리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뭘 가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깨끗한 공기, 은은한 커피 향이나 레몬이나 오렌지처럼 깔끔한 향 정도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밝기와 조명 그리고 분위기입니다. 집이 밝으면 손님의 마음도 열립니다. 반대로 어두운 집은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습하고 답답하고 기운이 안 좋은 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기 전에는 커튼을 다 걷고 불을 전부 켜두셔야 합니다. 낮이라고 불 안 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스탠드나 조명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저희가 집을 보러 가면 왜 전기세를 아껴야 된다고 불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꺼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집 안 팔립니다. 낡은 형광등 때문에 집 전체가 칙칙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감에 LED 전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집의 인상을 바꾸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조명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집도 그랬습니다. 대낮인데도 커튼이 다 쳐져 있고 불도 안 켜져 있고 TV만 켜져 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집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온 겁니다. 손님은 집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 모습을 상상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어둡고 답답하면 그 상상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정리 상태와 청결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쁘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 상태는 손님에게 이 집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돈된 집을 보면 손님은 이 집은 관리가 잘 됐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집을 보면 손볼 데가 많겠네, 수리비 많이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가격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박용갑 박사의 저서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를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으로 결정권자의 심리를 꼽습니다. 아파트 구매의 최종 결정자는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남성은 입지나 향후 가치 같은 숫자에 집중하는 반면 여성은 현관을 들어설 때의 분위기와 주방의 동선 그리고 수납 상태 등 실생활과 직결된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봬도 우리 여자 손님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욕실과 주방입니다. 싱크대 위에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욕실 바닥에 물때가 있거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어 지저분하면 매수자는 그 집 전체가 낡았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반대로 싱크대 위를 비우고 욕실 바닥 물기만 닦아두고 배수구 캡 하나 새 것으로 바꾸고 낡은 실리콘 부위만 정리해도 집의 연식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손님은 이때 이 집은 들어와서 손볼 게 별로 없겠다, 컨디션이 좋네 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락장에서는 이 안도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지금 돈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집값도 부담인데 들어가자마자 수리비까지 들 것 같으면 결정을 더 어려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음과 생활 흔적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여주는 동안 TV 소리가 크거나 반려동물이 계속 짖거나 아이들 소리가 너무 크고 외부 소음이 심하면 손님이 집에 집중을 못합니다. 집은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부터 소란스럽게 느껴지면 여기 살면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TV 소리가 너무 크면 손님 입장에서는 혹시 층간 소음이나 외부 소음을 가리려고 하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털, 배변 패드의 배변들, 강한 냄새들, 과도한 개인 물건, 너무 많은 가족 사진, 옷가지와 생활감이 너무 많은 물건들은 손님의 상상을 방해합니다. 손님은 남의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집이 될 공간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활 흔적이 너무 강하면 계속 남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을 보여줄 때는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고 개인적인 흔적은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님이 자기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비워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인상에서 좋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고 냄새에서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밝기와 조명으로 분위기가 살아야 하고 정리와 청결로 관리가 잘 됐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소음과 생활 흔적을 줄여서 손님이 자기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잘 팔리는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손님이 들어왔을 때 여기 살아도 괜찮겠다, 느낌 좋네, 이런 확신이 드는 집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상승장에서는 부족한 게 있어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손님은 작은 단점 하나도 크게 보입니다. 손해보기 싫고 더 떨어질까봐 무섭고 괜히 잘못 샀다는 말을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 먼저 느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느낌이 안 좋은 집은 가격을 낮춰도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느낌이 좋은 집은 같은 조건에서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빠른 거래가 성사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꼭 물어보시죠. 요즘 부동산에 몇 군데 내놔야 빨리 나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집을 많이 내놔야 빨리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몇 군데에 내놓느냐 보다 내 집이 제대로 된 경로로 잘 노출되고 있느냐입니다. 예전 상승장에서는 한 군데만 내놔도 충분히 거래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매물이라도 노출 구조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한 중개사만으로는 노출이 부족해질 수 있어 최소 두세 곳 정도는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집을 한 군데만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내 집이 시장의 절반만 노출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에 부동산이 세 군데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B, C 부동산입니다. 각 부동산마다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부동산에만 집을 내놨을 때입니다. 그러면 A 쪽에서 움직이는 손님들은 내 집을 보게 되지만 B나 C 쪽의 손님들은 내 집을 접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손님이 있어도 내 집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부동산이 5군데, 10군데로 늘어날수록 손님이 움직이는 경로도 더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맡겨두면 시장에 손님이 있어도 내 집은 일부에게만 보이고 나머지 손님들에게는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내 집은 50 정도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최대한 여러 군데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물이 너무 여기저기 나와 있으면 손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 올라와 있지? 이 집 무슨 문제가 있나? 급하면 가격 조정이 많이 되겠는데? 이 순간부터 가격보다 신뢰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세 군데 정도 맡기시되 여러 곳에서 고르게 손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앞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최신 매물로 계속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전 자료 1년 전, 2년 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내 집 매물이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을 조정했는데도 반영이 가장 늦거나 아직도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설명도 없이 그대로 방치된 매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많이 내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노출시켜야 팔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집을 내놓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하셔서 좋은 조건에 거래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특히 집을 내놨는데 한두 달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집 한번 보러 안 왔다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 한 번쯤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야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어떻게 파셨는지 경험이나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적용해 보신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